그럼 교수님까지 오셨으니까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저희 크집 스페이스에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크집 스페이스는 일상의 언어로 나누는 유쾌한 크립토 인사이트라는 표 아래 쉽고 재밌게 크립토 생태계를 공부하고 나눠보자는 취지로 작년 8월에 만들어진 커뮤니티입니다. 그 일환으로 매주 주말 저녁 중에 하루를 정해서 사전에 정해진 주제를 놓고 전문가를 모셔서 인사이트를 나눠보는 스페이스를 기획해서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크집의 방장 무두서고요. 지금부터 한번 스페이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제가 미리 공지 드린 대로 NFT의 가치와 미래로 정해봤고요. 게스트로 저희 굉장히 어렵게 모셨는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어드바이저이시자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의 정지훈 교수님을 모셨고요. 또 NFT 전문가이자 솔라나 기반 NFT 프로젝트 사이버웨이브의 CSO 료님을 모셨습니다. 그럼 시작에 앞서서 두 분의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교수님부터 한번 부탁드립니다. 매번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저도 잘 몰라요, 제가 누군지. 그냥 저는 기본적으로는 제일 많이 하는 투자를 제일 많이 하고요. 네, 스타트업 투자를 제가 개인 투자한 회사 60개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컴파운딩 한 이제 엑셀러레이터가 2개 있어서 그것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아요. 150개 되나? 네, 될 것 같고, 주로 이제 테크놀로지, 뭐 블록체인은 뭐 당연하고, 뭐 AI라든지 AR, VR 뭐 이런 분야,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비즈니스와 연결되는 거와 관련된 굉장히 브로드한 주제를 다루고요. 뭐 책도 몇 권 썼고요. 거의 모든 네, IT 역사라는 책하고, 네, 그다음에 AI 책도 최근에 하나 썼고, 세븐테크라는 책 김미경 대표님하고 한 거 하나 있고,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같이 하고 있는 디지스테이스 학생들 가르치고는 있는데 같이 하고 있는 이제 크립토 쪽, 특히 NFT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트레저스 클럽을 제일 주로 해서 보이스포스 하고 AOG 뭐 그 정도, 네, 네, 를 지금 이제 주로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교수님을 한번 리서치를 해봤는데, 교수님이 의학을 전공하시고 또 의공학으로 박사학위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학위 네, 전부 다른 거 받았죠. 네, 의학으로 받았고, 네. 석사는 정책으로 받았고, 아, 네. 그다음 박사는 네. 의공학이 저 거의 반물리학 전공했어요. 빛을 전공했으니까. 아, 그러시구나. 주로 네, 리서치 분야 이제 저 소프트웨어 쪽이어서 거의 네. AI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 뭐 네. 그, 굉장히 이력이 화려하셔가지고, 네,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지훈 교수님 자기소개 잠깐 들어봤고요. 다음에 료님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네. 네, 예, 저는 전혀 이력이라고 할 만한 게 없고요. 뭐, 정지현 교수님 뒤에 하려니까 좀 이상하네. 네, 저는 이제 원래는 에너지 쪽에서 한 몇 년 일을 하다가, 이제 음, 뭔가 좀, 그, 뭐라고 해야지, 업의 유망성을 떠나가지고 좀 뭔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음, 그냥 하루아침에 다 때려치고 나와서, 이제 그, 메타지 그리고 사이버웨이브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었고 네, 사이버웨이브는 이제 솔라나 기반의 온체인 게임을 만들고 있는 그런 NFT 프로젝트인데 거기에서 이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 NFT 관련해 가지고 트위터 글을 좀 쓰다 보니 음, 뭐 이런 곳에 과분하게 초대를 좀 받게 되는데 근데 뭐 많이 안다라기보다는 많이 경험을 좀 해본 계열에 속하고요. 그냥 음, 앞으로 지금도 계속 많이 배우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크집이랑은 이제 나름 크집에서 네. 무드서랑 같이 한 4명이었나 그때? 4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무, 들어왔던 것 같은데.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네, 무드서가 탈모라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었고, 네, 사실이 아닙니다. 네, 네, 뭐 여튼 그런 네. 사람입니다. 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근데 료님은
왜 멀쩡히 다니던 그 유망한 업계, 그 태양광 에너지 업계를 버리고 NFT로 오셨죠? 말씀드렸던 대로 재미가 별로 없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업계를 선택을 할 때 이제 보통 보는 게 얼마나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제가 그 업무 안에서 얼마나 마켓에서의 그 인지도를 얻어갈 수 있고, 일종의 더미넌스죠. 일종의 어느 정도의 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느냐를 고려를 해서 이제 태양광을 잡았던 건데, 네. 근데 생각보다 그 NFT에서 치고 나온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지금 저거를 음,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계속 NFT 투자로 돈만 잃다가 이제 아예 그냥 그 네. 커리어까지 잃어보려고 여기까지 네.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렵게 모신 두 분 모시고 한번 본격적으로 그 NFT의 가치와 미래라는 좀 다소 거창한 주제를 놓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목 상태가 좋지 않은데, 네,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감사하게도 주신 사전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 좀 괜찮은 것들을 골랐고,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점들을 좀 정리를 해서 제가 두 게스트 분들께 미리 좀 답변을 준비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는 이거를 골라봤습니다. NFT가 정확히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두 분이 주목하시는 이 NFT라는 거에 대한 가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교수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기술이 심플하면서도 네. 그다음에 쓰일 수 있는 용도가 많은 종류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용도가 정해진다기보다는 사람들이 그 용도를 발견해 나간다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NFT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수량으로 거의 대부분 판별됐던 것들에 대해서 고유한 넘버를 붙여주는 기술이잖아요, 사실은. 네. 고유한 넘버를 붙여주고 그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의 특징상 투명하게 이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음, 그거를 한 몇 개 정도가 콤비네이션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거죠. 그걸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일 먼저 시작했던 거는 주로 이제 게임 쪽의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에서 나온 어떤 캐릭터라든지 이런 걸로 시작한 거잖아요. 2017년 정도에 네. 사실은. 그동안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던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이제 숫자가 부여되고 거래 기록이 나올 수 있게 되니까 음, 그때부터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마켓플레이스 같은 것 쪽으로 이제 옮겨간 거고 2021년 1월 달, 2월 달 뭐 이때부터 좀 많이 그쪽으로 옮겨가기 시작을 한 거고 네. 그다음에 7, 8월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그때쯤에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그때가 네. 아마 이제 경매 관련된 뉴스 많이 퍼져나가고 그다음에 동시에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디지털 컬렉터블들 관련된 이런 독특한 문화 같은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네.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이걸 일종의 사치품으로 자랑한다든지 뭐 이런 형식의 어떤 그런 그림으로 많이 갔는데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사실은 디지털로 이제 아이디를 만들고 그것들을 소유한 것들을 증명함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에는 산업계가 주도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지금까지는 크립토 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도를 많이 했는데 네.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역사 사이클을 보면은 항상 초반에는 이제 그렇게 이쪽에 굉장히 매니악한 사람들 중심으로 흘러가다가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거품도 좀 꺼지고 그 네. 시기를 거친 다음에 이제 밑바닥 가질 때에는 결국에는 실질 가치에 수렴하거든요. 네. 실질 가치에 수렴하는 것들을 잘 쓸 수 있는 다양한 산업계에서의 유스 케이스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음, 개인적으로는 커머스 시장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커머스나 프로덕트 특히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이 가장 눈독 들이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선대가 그래서 사실은 제일 먼저 들어온 건데 네. 어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 판으로 올해부터 전환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도 지금까지 투자 상품으로서의 가치 형식으로 진행되던 것이 상당 부분 깔아앉을 거로 보고요. 음, ICO 때도 똑같았거든요. 이게 ICO뿐만 아니라 더 올라가면 이제 닷컴 버블 때도 그래요. 다 언제나 그 사이클을 돌았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사이클 돌 때 이제 이 거품 꺼질 때 항상 또 그런 기술 망했네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네, 또 올라갈 땐 또 다들 막 그러다가 사람들이 참 제가 항상 투자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사람들 하는 대로 반대로만 하면 다 돈 벌어요. 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은 이 시기를 거치면서 진짜 리얼 밸류에 수렴한 다양한 사용 용도가 나올 건데 그 용도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굉장히 밝게 보고 있어요. 음. 그 실제로 교수님께서도 그 엔젤 투자를 150개 이상 기업을 하셨다고 제가 봤는데, 네네네. 지금 그러면 그 기업들 중에도 NFT 기업이 들어있나요? NFT 기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네, 지금 하고 있는 NFT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죠. 대표적인 데가 지금 보이스포스 NFT 하고 있는 네, 로보가 제가 음, 엔젤 투자한 기업이거든요. 카카오 네, 엔터테인먼트가 그 뒤에 한 65억인가? 69억 그 정도 투자를 했고 어우, 많이 했네요. 예. 네, 그래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투자 되게 많이 하는 회사고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 진짜 전형적으로 이제 회사 내에 TF를 구성한 다음에 네, 그 웹3의 비전에서 보이스 스택을 점령하겠다는 각오로 시작한 거라 네, 사실 이거 팔아서 돈 버는 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웹 기반으로 연결되는 세계가 됐을 때 네, 어떤 사람이든 그 캐릭터를 가진 보이스를 획득하고 싶을 것이고 음, 그것들을 활용해서 자연스러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래프를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그와 관련된 영토를 일단 확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게 영토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서비스 유틸리티를 줘야 되니까 원래 갖고 있던 기술이에요. TTS 이번에 스튜디오 오픈한 거고 아마 하반기에는 STS 오픈할 것 같거든요. 스피치 투 스피치라고 그러는데 그냥 네, 리얼타임으로 목소리 바꾸는 거죠. 음, 뭐 이제 이런 식의 걸로 가는데 그게 웹3 스택에 딱 그냥 쉽게 어디서나 쓸 수 있게 연결하는 구조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메인넷 하는 회사도 몇 개 투자한 것들이 있어요. 지금 네, 메타모이 같은 거 저기 뭐 CBDC 이미 저 어디죠? 그 호주에 있는 15만 정도 되는 이딘지라고 하는 예, 네, 거기 CBDC하고 디지털 가버먼트 솔루션 제공하고 있는 메타모이 음, 프로젝트 같은 것도 있고 네, 뭐 프로토콘 같은 것도 있고 몇 음, 가지 이런 그 메인넷도 있고 NFT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하고의 결합형을 되게 중시하고 있어서요. 네, 기본적으로는 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커머스 관련된 분야하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쪽하고의 연결고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와 네, 관련된 쪽에 부분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쪽에 그 필드 같은 것들을 만드는 웹 XR 관련된 기술 가진 회사들이라든지 네, 이제 이런 데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메타버스 저는 메타버스의 일환으로 봐요. 음, 메타버스의 엔트리로서의 그 NFT의 가치를 제일 크게 보거든요. 네, 네, 연결고리로서의. 그래서 네, 그런 전체적인 그림상에서 조금씩 이제 초기에 좋은 팀 멤버가 있는 것도 중심으로 투자를 했죠. 좋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시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 료님한테 한번 같은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료님이 보시는 NFT의 가치는 어떤 건가요?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미 제가 뭘 더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냥 개인적인 네,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 일단 요즘 기류를 보면은 그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뭔가 산업 쪽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기존 산업에서 이제 크립토로의 침투처로 사실은 NFT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그 중에서 굉장히 눈에 잘 보이는 그리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쓰이겠구나라는 게 딱 눈에 보이는 게 사실 패션 쪽이거든요. 음, 메타버스가 가장 모두가 생각하기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제 네, VR 기기 꼈을 때 이제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나 아바타가 끼고 있는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초보적인 수준의 이제 NFT의 메타버스 적용 방법이겠고
네, 그걸 넘어가가지고 이제 음악 쪽이나 산업 전반 쪽으로 쫙쫙 퍼져나가고 있는데, 네,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치를 매기기가 네, 어 대부분 사람들이 아무리 뭐 그 안에 유틸리티가 어마무시하고 뭐 로드맵을 기깔나게 그렸든 말든 간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내가 투자한 돈이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네, 보니까 당장 그 붙어 있는 지금 몇 이더 이런 것들은 크게 NFT의 진정한 가치니 뭐니 이런 얘기랑은 관련이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NFT의 가격의 가치보다는, 그러면은 그 2017년 ICO 버블 때처럼 그 음, 버블이 한 차례 지나가고 나서 음, 남은 99%가 죽고 1% 남은 애들은 도대체 누가 될 것이냐를 네, 주목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근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네, 그 NFT의 하여간 겁나 짧은 그 버블이 끝나고, 네, 짧은 붐 기간이 끝나고, 네, 그러면은 언제나 다시 그 조정 기간이 오거든요. 근데 네, 요번에 조정이 좀 시겨웠어요. 그 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네, 그 크립토 전반적으로 많이 가라앉으면서 네, 그 안에서 여전히 기죽지 않고 특출나게 뛰어난 프로젝트들을 보면은, 아, 네, 이게 배어장이 와도, 그리고 2년, 3년이 지나가도 살아남은 애들이 어디겠구나라는 게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하나는 IP 쪽인 것 같아요. IP 쪽 플레이를 하려는 애들. 그러니까 네, 브랜딩을 거쳐서 음, 하나의 정체성을 가져가고 마치 내가 디즈니가 되겠다고 이런 음, 식의 플레이를 펼치는 애들이 살아남는 것 같고, 음, 가장 커다란 예로 두들이 이번에 아주 진면목을 보여줬는데, 네, 두들스가 그 아예 오프라인 공간에다가 자기들이 아, 무슨 네네, 테마파크 마냥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만들어 놓은 그게 네, 엄청나게 텍사스에서, 히트를 네, 쳤는데, 예. 네, 근데 그게 히트를 친 이유가, 뭐, 얘 사실 그 정도로 돈이 많으면은 뭐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구조 자체가 이제 전문가들도 놀랄 정도로 잘 만들어 놓았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막 그 NFT를 통해 가지고 결제하고 뭐 지갑 결제하고 이런 구조 자체도 되게 음, 안에서 꽤, 와, 신박하다, 잘했다 이런 느낌이 음, 들 정도로 무난하게 잘해서, 음, 그런 IP 플레이를 해서 브랜딩을 만들어가는 친구들, 음, 그런 애들이 있을 거고, 두 번째가 클로넥스 같은 애들. 그러니까 음, 거대 기업으로서의 기업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그 음, 기업이 그 메타버스 슬래시 크립토 쪽에 안착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 정체성과 결부되는, 그 업체의 정체성과 결부되는 그런 프로젝트들, 음, 그런 것들이 살아남을 것 같고, 네, 세 번째는 그냥 카테고리 하나로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볼드에피 야트 클럽이 살아남을 것 같아요. 이제, 그분들은, 네, 이거는 이제 근본에 가까운 얘기인데, 결국에는 그 네, 근본에 속하는 애들은 크립토에서 어디서든지 살아남는데, 음, 볼드에이프 야트 클럽은 이번에 아예 크립토 펑크를 먹었어요. 미비치로. 그쵸, 맞아요, 예. 네, 근데 이게 무슨 뜻을 뜻하냐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플레이들, 그러니까 그 앞으로 그들이 에이프 토큰을 가지고 만들어갈 생태계, 이런 네, 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그 꾸려나갈 그 메타버스와 게임 세계까지 전부 네, 다 하나로 귀결되는 건데, 이게 볼데이피 야트 클럽을 이제 뭐 하나로 본다기보다는 그 네, 크립토 내에서 정말 독자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독특하고, 그 자신들만의 무언가를 가치를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크립토의 근본들이 만들어내는 문화, 음, 그 전반, 이런 음, 것들을 강하게 지킬 수 있는 애들이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이 살아남는 거는 눈에 보이고, 네, 이제 그 외의 음, 곁다리들을 생각을 하면, 이제 NFT 음, 게임들 중에서도 뭐 엑시 같은 애들이나 뭐 최근에 BSC 기반으로 된 그 B2E 게임 중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근본에 가까운 애들, 음, 이런 애들이 내는 NFT는 여전히 가치를 갖고 살아남지 않을까, 음, 뭐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두 분한테 드려봤는데, 그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제가 여기 스페이스 공유한 링크 보시면 저희 오카방, 오픈 카톡방 링크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두 분께 대리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고요.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은 저희가 그 클레이 앰버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드려봤는데, 두 분이 생각하시는 NFT의 가치, 진정한 가치가 어떤 거냐라고 여쭤봤어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하여튼 그 두 분 다 좀 비슷한 맥락의 답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좀 그 크립토 매니악한 층에서 주도했던 버블장이었다면, 어, 이제는 그 거품이 조금씩 꺼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정말로 실제 가치를 반영한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주도하게 될 거다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게 커머스 그리고 엔터, 메타버스 이런 메타로 좀 이어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 주셨고, 련님도 비슷한 얘기를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의 가격을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품이 지나고 조정이 지나가면서 알곡을 가리는 시간이 온 것 같다. 그래서 그 강점을 지닐 수 있는 트렌드가 IP 브랜딩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들, 뭐 두들스 같은, 그리고 거대 기업이 크립토 사업에 사용하는 프로젝트들, 그리고 BAYC처럼 그 자체가 장르가 될 수 있는 프로젝트들, 그리고 P2E 게임 관련된 좀 핫한 NFT들은 좀 살아남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교수님께서 NFT는 그 가치와 용도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NFT가 어떤 정확히 이런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가치가 기술로서 발현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좀만 추가를 하자면 네네. 다양한 실험이 많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 네. 실험에서 우리의 유스 케이스 사용할 방법들을 더 찾아야 되거든요. 네. 아까 이제 좋은 말씀 요님이 하셨지만 BAYC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굉장히 조심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제 타임즈나 비탈릭 부테린 인터뷰 보신 분들 아마 느끼실 텐데 아, 네네. 네, BAYC가 이게 사실은 굉장한 왜곡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거든요. 어떤 저도 거죠? 이게 계속해서 성공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거는 걔네니까니까. 그거는 걔네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친구들이 하고 있는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굉장히 소수. 그것도 앞으로 이 비슷한 사례도 안 나올 수도 있을 정도의 네. 유니크한 거거든요. 근데 네. 그게 너무 많이 이야기가 되고 퍼져나가는 게 그닥 좋지 않다 생각해요. 전체 생태계에. 아, 예, 네. 특히 비타릭 부테린도 아주 시리어스한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네. 소수의 사람들한테 엄청난 부를 자중시키는 네. 어떤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고 사실상의 계급화를 하고 있는 거고 1억 천금을 꿈꾸게 하는 하이프 이제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는 것이 과연 네. NFT를 포함한 특히 이더리움이 좀 약간 더 좌파적이어서 더 그렇지만 음. 뭐 이런 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범용적 가능성을 가진 기술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냐. 저는 진짜 동의하거든요, 이거에. 음. 이 비슷한 거를 다들 따라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느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쩌다가 음. 잠깐 성공할 수 있는 건 있겠지만 네. 이제 일부가 굉장히 그 진짜 람보르기니 같은 것들 람보르기니가 엄청나게 대단한 회사인 것 같지만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미미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1년에 선대를 못 파는 회사예요. 음. 예, 그런 거를 갖다 우리 세상을 바꾸는 것과 연결져서 얘기하는 건 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는 훨씬 크게 될 수 있는 기술로 보고 NFT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첨언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